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겨울철 하면 감기 걱정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하지만 올해는 감기, 독감 환자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마스크 쓰죠, 손 씻기 잘하죠 그래요. 하다 네. 보니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일만 있는데 네. 그나마 이렇게 좋은 일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명, 난청 그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화상회의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는 시간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명이나 난청 네. 환자들도 늘고 있고 실제로 이명을 앓고 계셨던 분들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 열린 특강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이명과 난청을 중심으로 한 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따라할 수 있는 쉽고 건강한 귀 관련 체조, 운동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은 귀 건강 자신 있으세요? 예, 저는 아직까지 귀에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제가 한 4시간 정도 중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헤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헤드폰을 이렇게 벗으면 멍하고 윙 하는 그런 소리가 가끔 들리거든요. 오. 그때 조금씩 이상이 있는데 좀 지나면 또 괜찮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우리 또래들 보면은요. 이명, 난청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건강할 때 이걸 관리를 참 잘해가지고 귀를 잘 오랫동안 건강하게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이명 난청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다길래 귀가 번쩍했거든요. 네. 제가 5년 전에 이명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몇 달간 치료를 하는데 진짜 너무 괴로워요. 네. 아침에 이 소리 때문에 일어나요. 자다가. 이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어.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뭘 책을 보자니 안 들어오고 밥을 먹자니 시끄러워서 속 시끄러워서 여기서 오일장이 서요 머릿속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바구라고. 이쪽에서 뻥튀기 장사 팔고 여기는 신발 팔고 난리가 아니다는데 그래서 재발이 될까봐 또 그 고통을 또 느낄까봐 너무 지금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다 강연을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유, 힘들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예. 특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건강 그리고 이 귀 건강에 대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화상 회의나 화상 수업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지금도 이어폰을 끼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나 특히 그렇습니다. 통화할 때도 이어폰 예. 많이 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혹사하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귀가 정말 소중했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연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종선 원장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어서 나와주세요.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귀를 잘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이렇게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명이나 난청 환자들이 더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죠.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비인후과 환자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줄었을까요? 마스크.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죠. 마스크를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 코도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비염 환자들이 많이 줄고 또 목을 또 보호해 주니까 우리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이 마스크는 귀를 보호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귀를 또 일을 시키고 있잖아요. 꼭 걸어야 되잖아요. 네. 걸고 있으니까 귀가 일을 좀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특히나 이명 난청 환자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이명 난청 환자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좀 연령대가 높다라고 흔히들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이명 난청 우리 어머님들 할머니들 보면 항상 이명은 다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귀에서 뭐 매미가 있다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 의뢰에서 환자분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도 있긴 있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아, 그러죠. 저도 오늘 이게 외래에서 진료를 하고 왔는데요. 이게 네. 외래에서 보니까 이 고3이에요. 고3인데 고3. 그렇죠. 하루 종일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한 5시간 이상씩 들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은 귀가 이게 멍멍하게 소리도 조금 덜 듣는 느낌이 들고 이명 소리가 있는데 수업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실제로 귀가 잘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사람 주변의 목소리도 웅웅거려 들리고 뭐 스피커가 이렇게 이 찢어진 느낌의 소리가 들리고 귀가 동물 속에 말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이명도 좀 심해지다 보면 이게 난청이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애들이잖아요.
얘들은 아 귀가 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로 얘들이 요즘 얘들이 귀 때문에 불편해하고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자세히 알려주실 그렇죠. 건데요. 특히 귀 운동 잠깐 오.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귀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귀는 일을 할 때 네. 항상 보면 귀는 자기 혼자 일을 절대 안 해요. 이 귀는 누구랑 일을 하냐면 네. 이 목의 근육의 목의 긴장도와 눈을 통해서 일을 해요. 이 귀는 항상 이 톱니바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에이. 꼭 눈하고 목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을 보통 새의 날개가 똑같아요. 에이. 항상 이 날개가 뭔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귀가 어지럽기도 하고 에이. 귀가 예민해지면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는 운동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팔을 오랫동안 이렇게 아령을 들고 있으면 팔이 저리잖아요. 네. 귀도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면 얘도 분명히 뭔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귀에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안 일어나게끔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귀를 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 그 운동 방법도 아실 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희 네. 박수로장에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귀가 하는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마스크도 거는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귀가 중요하게 두 가지 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듣고 그렇죠. 네. 듣는 일.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몸의 균형. 아, 네, 균형. 공부를 많이 균형을 하시네요.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귀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 귀는 이 사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 많이 쫓아온다 가정을 해봐요. 호랑이 쫓아오면 먼저 호랑이 토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발자국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예. 들어보려면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발자국 소리 얼른 들어서 아 이게 호랑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도망가는 힘이 귀에가 있는 거예요. 귀가 중심을 잡아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가 하는 일 진짜 많잖아요. 귀가 하는 일은 소리를 들어야지 몸도 움직여야 되지. 왜 그러냐 우리는 귀는 항상 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서 있다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반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듣는 도 일을 하는 거지 중심 잡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귀를 조금 이제는 조금 한 번씩은 쉬어줘야 되거든요. 이 쉬는 방법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잘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귀가 이상이 생기면 소리 듣는 힘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 이명과 난청이 대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중심 잡는 힘이 이상이 생기면 우리 어지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이명은 아마 누구나 경험을 좀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 혹시 이명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그 약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명이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가끔 윙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렇죠. 좀 잘 안 들리는 그 갑자기 멍멍한 느낌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걸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그러죠. 몇 달을 귀 속에서 그 막 윙윙왕왕 이러면서 어떻게 견뎌야 사람이 살 수가 없단게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뭐 몇 분 계신다 안 계신데도 보통 많이 귀 때문에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명이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귀 때문에 불편하셔요. 저도 이명 때문에 좀 불편을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귀는 이렇게 이명 소리가 좀 약간 다양해요.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뭐 어떤 소리가 나세요? 그러면 이 낮은 소리, 웅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네. 높은 주파 소리, 삐삐삐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나세요? 그러면 이 오른쪽 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 소리가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 나는지 진짜 귀가 망가져서 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명은 조금씩 경험을 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이명도 있지만 실제로 외부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이명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 이렇게 타각적 이명이라는데 귀에다 우리다 이따금씩 딱딱딱 소리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청진기를 귀에다 살짝 대보면 실제로 딱딱딱 소리가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관 근육이 긴장돼서 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본인이 이명을 느끼는 거 다른 사람 못 느끼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또 스스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사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 종류가 좀 다양하고 또 이명을 또 오래 놔두면 혹시 가장 무서워하는 게 혹시 안 들릴까 봐. 그렇지 소리를 못 들까 봐 항상 그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병원도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명은 되게 신경을 안 쓰고 시간 지나면 대부분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명을 오랫동안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명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맞아요. 스트레스 많아지니까 또 이거 다시 재발하면 어쩔까? 더 심해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긴장도 올라가요. 교감 신경이 항진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가슴도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머리도 잘 아프고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져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명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명이지만 치료도 쉽게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이명에 대해서 이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은 이런 종류의 이명이구나 알면 이 병은 알면 알수록 편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의 원인을 보면 이명 원인이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잠을 못 자도 이명이 생겨요. 그래서 수면 장애에서 이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고 일어났는데 천장이 뱅글뱅글 돌고 심하게 토해요. 토하면서 귀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심하게 들려요. 휙 소리가 들리면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데 내가 들리는데 잘 안 들린다.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든 게 어지럼증이거든요. 어지러워서 되게 응급실을 많이 가요. 천장이 뱅글뱅글 도니까. 근데 이분은 실제적 질환은 돌발성 난청이에요. 귀가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소리를 듣고 또 한 가지는 중심을 잡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신경이 이제 마비가 일어난 경우죠. 이게 되게 이 중심잡 신경까지 마비가 되면 좀 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소리 듣는 힘만 마비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돌발성 난청 때문에 나타난 이명이에요. 이 돌발성 난청이 오면 우리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난청은 되게 보면 양쪽으로 잘 안 오거든요. 한쪽 귀로 오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대쪽 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불편한 것은 이명이에요. 맞아요. 이명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지럽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에 신경 쓰고 또 그 다음에 난청 때문에 신경 쓰지만 결론은 난청은 또 어느 적응이 돼 있는데 이명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 환자들 오면 이 돌발성 난청에 난청을 회복시키기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이지만 이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명의 돌발성 난청이 이 정도 오면 누구나 이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이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신경을 안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은 그래도 이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명이 엄청 괴롭거든요.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기차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엄청 심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먹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 하는 거 거짓말과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려 하잖아요. 그러면 이명의 강도가 더 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은 이명을 본인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진짜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명의 원인들 중에 우리가 이 시끄러운 데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또 사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훈련 받다 보면 사격을 또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귀를 보호한다는 개념이 없을 때는 많이 사격을 하고 귀가 이명 때문에 또 소음성 난청 때문에 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귀를 많이 보호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음이 들으면 귀가 일괄성으로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급작한 소음 경우는 청력이 정상인 경우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이 소음을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매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항상 이어폰을 매일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감독님처럼 방송하느라 그러죠. 한 서너 시간 끼고 있어야 되냐고. 그러죠. 갑자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게 하고 주변 소음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있죠. 또 이게 주변 볼륨을 좀 더 올리거든요. 네. 올리다 보면 귀가 고생을 많이 해요. 이 하루 이틀 하면 좋은데 이것도 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작업 시끄러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귀가 항상 고생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되게 소음성 난청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소음성 난청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명의 강도가 꽤 세요. 일반적 강도보다 엄청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귀는 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 귀는 내신경이기 때문에 한번 약해지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음성 난청이 되기 전에 미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음에 대해서도 귀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고 또 귀하고 귀는 이 압력을 조절하는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이게 이관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관이 좀 예민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신 분들이란 것은 우리 비행기 타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있잖아요. 특히 내려갈 때 내려갈 때 귀가 멍해지고 그렇죠, 귀의 그렇죠. 통증도 되게 심해지고 아주 심한 경우는 귀에 약간 모세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관 기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압력을 얼른 조절해야 되거든요. 빨리 조절해야 되는데 하품하면 되잖아요. 하품. 그것도 좋네요. 좋죠. 그런데 너무 빨리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하품해서는 이게 이관이 잘 안 열려요. 그래 특히나 이관 근육이 긴장하신 분들은 이관이 잘 이렇게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행기 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내릴 때 너무 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관 근육이 너무 긴장해 생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관 근육이 너무 긴장하면 이 귀에 압력이 올라가서 귀가 멍멍해지는 경우 있고 반대로 이관 근육이 너무 열어진 경우도 있어요. 요즘 또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느라고 이렇게 목에 지방 성분을 많이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빼면 이관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지방층이 있어요. 이관을 이 근육을 이렇게 다 보호하는 근육적인 지방이 있거든요. 이 치면 꼭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면 이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럼 이관이 싹 열린단 말이에요. 열리게 되면 우리 창문을 여는 거와 똑같아요. 창문 밖에서 차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관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이게 심장 소리가 올라와요. 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관 근육에서도 이 이명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연세가 드시면 우리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기능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 오면 조금씩 이명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약을 또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결핵약이나 또 항암제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약들 있잖아요. 이런 약들 중에 귀에 독성 있는 약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따금씩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명소리 막 올라온다. 그러면 귀에 자극을 주는 약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귀만 확인해서 약을 좀 바꿔줘도 좋아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이명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게 귀는 이 혈액순환과 관계가 있어요. 귀 주변에는 혈관이 진짜 많거든요. 이 주변에 혈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주변이나 목 혈관이나 경동맥이나 경정맥에 이 혈액순환에 장애 있을 경우에도 귀에 혈액순환이 일정하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명이 또 생겨요. 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장 박동량이 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순간적으로 피순환이 귀 쪽으로 늦게 올라가요. 그러면 귀에서 어지러움 정도 일어나고 이명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신질환, 특히 혈압이나 당뇨가 조절 안 되신 분들. 근데 고지혈증 요즘은 다 조절 잘 하시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상선이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 귀가 많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 번씩은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 환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꼭 당 검사를 해보거든요. 우연히 이렇게 돌발성 난청이 있는 분들 중에 당이 너무 올라서 말초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돌발성 난청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명의 원인 중에 이 여러 가지 질환도 있지만 이 청신경, 귀 안에 양성 혹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 혹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뇌 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이명이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종류가 다양해요. 요즘 가장 많은 이명은 가장 보면 대부분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분들 보면 목에 항상 이렇게 이명이 있다고 오시거든요. 오신다 보면 항상 목을 잡고 와요. 왜 잡고 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을 마사지하면 귀가 좀 좋아진대요. 목을 좀 마사지하면. 그래서 이런 이명을 목에 긴장도 생긴 이명이라서 뭐 경추성 이명이라 하기도 하고 긴장도 두통이나 편두통에도 이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지러운 분들도 이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어지럽고 이런 분을 귀에 압력이 올라가는 병을 메니에리 병이라 하거든요. 이 메니에리 병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죠. 메니에리 병이 있으면 귀 압력이 올라갈 때마다 귀가 멍해져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귀가 멍멍해지고 되게 윙 소리가 나요. 무섭죠. 이 소리가 나온 거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어지러움이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귀에서 바람 소리 나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휘 소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지러움이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귀에 압력이 올라오면 메니에리 병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혈액순환이나 긴장도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귀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기 때문에 귀 주변에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는 것도 귀만 관리뿐만 아니라 귀 주변 관리하는 것도
귀의 건강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검사를 하면 먼저 과거력을 봐야죠. 이분이 소음에서 많이 일하신 분인지, 그리고 뭐 혈압에 당뇨가 계신 분인지,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인지, 그리고 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확인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검사, 청력 검사를 해요. 가장 두려운 것이 이명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청력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일관적 이명을 갖고 오신 분들 보면 대부분 청력이 정상이에요. 대부분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명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명도 검사를 해요. 이명도 검사를 할 때 이명의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이 강도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를 보면 이 이명을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요. 이명의 종류가 약간 낮은 주파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냉장고 소리, 우 이런 주파수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주파수 소리는 대부분 목의 긴장도 때문에 나타나는 주파수가 많아요. 편두통이나 긴장도 두통이나 목이 안 좋았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대부분 우웅 소리가 냉장고 소리 비슷하게 나요. 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요. 이런 소리 이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가 나신 분들 있어요. 윙, 삐, 쉬 이런 소리 나신 분들은 실제로 이 난청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보면 이 낮은 주파수, 가운데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하는데 높은 주파수가 많이 약해진 경우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삐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강도가 있어요. 강도. 우리가 강도를 보고 아 이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강도가 좀 다양해요. 이 중간 정도의 강도가 있고 높은 정도의 강도가 있고 일반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나타나는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는 되게 약해요. 이 강도를 보면 그래서 보통 한 30 정도, 보통 50을 중간에 보면 한 2, 30 정도 되는 분들은 일반 사람도 좀 느끼는 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아, 일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강도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만 해도 이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명의 강도를, 그렇죠. 이명의 강도를 측정을 해요. 이명의 강도 아주 심하신 분들은 100이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이 대화가 힘들 정도로 이명이 강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 강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또 귀 자체가 또 이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귀에 대한 검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고막이 좀 이상이 있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고막이 실제로 이상이 있어 이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딪히고 난 다음에 고막이 구멍이 난 다음에 천공이 일어났을 때 바람 소리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가 난 다음에 귀를 부딪히면 귀 주변에 뼈가 자극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교통사 후에도 이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귀도 한 번씩은 확인해야 돼요. 아, 귀 사고 후에 내가 좀 어지럼이 있나? 또 이명도 있나? 이걸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아픈데 다 신경 쓰다 보면 귀도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이 귀 주변에 필요하면 CT를 찍는지 그리고 뇌 안에도 이상이 있을 때 이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MRI 찍기도 하거든요. 다 찍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뇌파 검사도 해요. 그래서 귀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봐요. 본 다음에 진단을 내렸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명 환자분은 서로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기약처럼 콧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콧물약 먹으면 콧물이 멈추거든요. 기침하면 기침이 멈추는데 이명 있는 분들은 이명약을 드시면 이명이 없어져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명이 괴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의사도 괴롭고 환자도 괴로운 병이 이명이에요. 하지만 이명을 좀 더 알면 좀 더 편해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명은 우리 환자한테 항상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이명은 없애는 치료가 아니에요. 없애는 치료가 아니라 잊어버리는 능력을 배우는 치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냐면 사람은 뇌의 기능 중에 뇌는 항상 정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순서대로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명 환자들 보면 딴 데다 그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소리 안 들릴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안 들린다 그래요. 왜냐면 이명 계속 들어야지 왜 딴 데 생각하고 이명이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뇌의 기능이 우선순위대로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명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귀가 숙제를 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하루 종일 이명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명이 좋아지면 하루 종일 숙제하라고 보내줄 건데 이명이 하루 종일 숙제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명은 벌집하고 똑같다 그러거든요. 잡으면 잡을수록 더 심하게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명은 치료는 되도록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 이런 이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명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귀를 치료하는 것은 약이 치료도 좀 효과는 있지만 약이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람 뇌가 치료를 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 뇌가 이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귀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계예요. 모든 기계는 소음이 나잖아요. 이 소음이 나는데 이 소음이 만들어진 소음을 뇌가 인식하기 못하게끔 중간에 걸러주는 힘을 있어요. 이걸 필터 기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 없는 정보구나 생각하면 뇌가 필요 없는 정보는 굳이 뇌 피질을 하거든요. 뇌로 전달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명 때문에 여기에 직접 주사를 맞은 적이 있어요. 진짜 주사 이만해요. 이만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금 받고 소리가 안 났어요.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깨끗해졌어. 놀래갖고. 놀래갖고. 그럼 결국은 그게 없어지는 게 나았어요. 아니라 있는 역할을 그렇죠. 도와주는 있는 역할을 했나 봐요. 되게 이만한 그러죠. 주사가. 그래서 되게 이제 이명 치료에 이제 질환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실제로 이제 고막 안에다 약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효과가 뭐 100%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돌발성 난청에 오신 분이나 이명 치료가 다른 치료가 좀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고막 안에다가 이렇게 약을 넣어줘 보거든요. 이게 100% 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이명을 잊어먹고 신경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보면 예전에는 이명이 있긴 있었는데 덜 힘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명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이런 분들 보면 이 청력 검사를 해보면 청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예민해진 거냐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가 늘어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겼다는 등. 그래서 이명은 조용했을 때하고 많이 피곤했을 때 진짜 더 심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긴장도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명이 예전에는 견딜 만한 이명이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명은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명을 이제 재활치료진 훈련 중에 하나가 몸을 이완시키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잘 배우셔서 자주 하시는 게 우리 귀를 우리가 고생한 우리 귀를 한 번 정도는 쉬게끔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간단한 이론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귀는 혼자 일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귀는 항상 이 눈하고 목을 통해서 일을 해요. 우리의 눈하고 귀의 목은 새의 날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날개는 항상 같이 일을 해요. 그래서 얘를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이 뭔가 일어나면 이명도 생기고 어지럼도 잘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이명을 경추성 이명이라고 하거든요. 또 눈이 좀 안 좋으신 분도 어지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경을 조금 잘못 맞춰도 어지러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야하고도 눈하고도 귀와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귀가 일을 할 때 항상 우리 삼총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얘네 새들이 항상 같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긴장되면 귀가 예민해지고 눈이 긴장되면 또 귀가 예민해져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목이 편해지면 귀가 편해지고 눈이 편해지면 귀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편해지게 하고 목을 편해지게 하고 귀를 편해지게 하는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를 자주 해보세요. 우리 환자분들은 항상 이걸 외래오면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면 귀가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 배우셔서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예전에는 우리 환자를 가르쳐 드리면 바빠서 이렇게 하셔 하면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 가지씩 배워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그 유능한 그 시범 네. 이명 경험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명 경험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이제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귀가 한 이제 서시고요. 네. 이제 귀가 일을 할 때 항상 눈하고 귀하고 목을 통해 세 개가 일을 한다 네. 했잖아요. 이 축이 진짜 중요한 축이에요. 이 축을 이용해서 사람이 중심을 잡아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이 일하는 이거를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 귀 마사지 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마사지를 하려면 이게 이게 귀를 되게 잘 못 하셔요. 이렇게 보면 귀를 잡아 뜯는 분도 계시고 귀를 이렇게 꽉 오려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귀를 이렇게 부어갖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마사지가 할 때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 좀 관심이 없기는 없지만 자 귀를 마사지를 할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귀를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위를
이게 위를 저 위. 우게. 위를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또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잘하신대요. 그다음에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선생님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돼요? 강도는 이게 아프지 않을 정도. 아프지 않을 정도. 다른지 아픈데 되게 보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가지고 세게 누르면 귀만 붓기만 해요. 그래서 총하는 것도 없어요. 대신 조금씩 자주 한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살짝 아플 정도로만. 살짝 아프다 아니고 살짝 그것도 아니고요. 가볍게 누를 정도만 가볍게 가볍게 하세요. 눌러주는 그렇죠. 거. 이렇게 하시고 대신 조금씩 자주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혈액 응고제, 아스피린 먹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귀를 접으시면 안 돼요. 이 접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모세혈관이 상처를 받으면서 혈종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에 이따금씩 이렇게 귀를 열심히 접어갖고 운동하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 이렇게 귀 안에 혈종이 생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접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눌러주셔도 맞다, 효과가 들었다, 이렇게. 좋아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저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선생님한테. 그러죠. 뭐 혼다는 느낌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세는데. 아니 내가 뭐 좀 귀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다 나서본 것 같은데. 시원하네. 그래 시원해. 시원하고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목의 신경이 귀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또 이 귀를 또 마사지 잘하니까 또 손가락을 넣어서 귀 안쪽과 손가락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 곳이 손가락 이렇게 안에 넣잖아요. 네. 그러면 외이도가 상처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까지 넣지 마세요. 이 손가락에 넣어서 이렇게 귀도 깨끗하게 한다. 손가락 이렇게 흡입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귀 손가락 안쪽에 넣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되게 몸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벼워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눈 운동하는 거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눈 운동하는 것은 우리 안과 의사도 아닌데 이비인후과 의사 눈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 주먹을 딱 이렇게 쥐신 다음에 1등 이렇게 하세요. 1등. 그래서 최대한 멀리 해서 눈하고 이 손가락 끝을 수평을 맞추세요. 오,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눈을 이제 손끝을 보세요. 네. 보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심호흡을 천천히 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세요. 하나, 여기를 보시고 눈동자는 손끝을 보고 고개만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멈췄다가 반대로 하나, 둘, 여기를 보시고 천천히. 오, 잘하시네요. 천천히. 오, 진짜 잘하시네. 이걸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손가락 모양을 똑같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화면을. 네.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조금 틀리면 안 돼요. 눈을 감으세요. 이 화면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 화면을 본다 생각하시고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화면을 본다는 느낌을 천천히 이 도리들 운동 하거든요. 도리들 운동 10번 정도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 뭐가 좋아지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시야라는 게 있어요. 시야. 이 시야를 통해서 이렇게 물체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야가 되게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 아까 처음에 호랑이 얘기했잖아요. 호랑이 이렇게 쫓아오면 우리가 사람이 저기 호랑이인지 토끼인지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호랑이도 안 쫓아오는데 또 호랑이 쫓아올까 봐 항상 이렇게 시야를 긴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가 불편하냐면 이게 사람이 많이 다른 데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이 마트나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는 데 가잖아요. 이런 데 가면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하면 차가 이렇게 갑자기 끼어든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면 백화점만 갔다 오면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기도 하고 엄청 피곤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이 자기도 예상치 않는, 뇌에서 예상하지 않는 물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한 2-3시간 걸어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뇌가 피곤한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물체들이 계속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눈 안으로 들어오니까. 눈에 들어오면 뇌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야가 이렇게 넓어지면 이 지나간 물체들이 예상돼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지나가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 많은 가서도 좀 덜 피곤해요. 근데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아주 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마트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신 분도 있어요. 많이 어지러우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넓혀진 운동이 진짜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기 벌수가 있습니까 계속?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운동이 네. 목의 긴장도를 떨치는 운동이에요. 목.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 우리가 보면 이 귀 뒤쪽에 보면 이게 딱딱한 뼈가 있어요. 딱딱한 뼈. 뼈가 있죠. 이 뼈를 한 두 손가락 두 마디 아래쪽에 내려면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그 부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대세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되죠. 그래서 대신에 모든 것은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심호흡을 천천히 한 다음에 가볍게 돌리면서 천천히 마사지를 하세요. 천천히. 이걸 세게 한다고 해서 빨리 풀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대신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잘 풀어져요. 한 번 할 때마다 10초 이상, 1분 정도 호흡을 천천히 하면 가볍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목의 긴장도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목의 긴장도가 떨어지면 귀의 긴장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운동이냐면 이게 되게 보면 우리가 호흡을 자주 하라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이 예민해져요. 특히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거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부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이 호흡법이에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 교감신경은 높아져 있던 교감신경이 떨어지게 되고 이 낮아졌던 부교감신경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계의 어지럼도 이유로 많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 호흡을 천천히 하고 목만 가볍게 풀어줘도 어지럼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목을 풀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우리가 외래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 귀 아프다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오는데 꼭 2명 중에 한 분은 귀 안 아파요. 귀에 중이염도 없고 귀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귀가 아프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 목이 긴장되면 귀가 아파요. 그래서 한 번씩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저녁에 귀가 콕콕 쑤시다가 이비인후과 가면 아프지도 않는다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고 또 어찌 시간 좀 더 좋아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이 긴장되면 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추성 이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귀가 아프신 분들은 뭐를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해보세요. 그럼 귀 아픈 거 진짜 많이 좋아지거든요. 목 마사지하고 가볍게만 도리도리 운동해도 귀가 편해져요. 또 음악을 하시죠. 배웁니다. 배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귀를 이 목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이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대화하다 보면 이 목에다 힘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긴장성성이라거든요. 꼭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에 높은 음이 잘 안 나와요. 이 목에 힘을 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전에 노래방 노래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고음이 착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검사하면 별것이 없는데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갔단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긴장성 음성이라고 그래요. 긴장성 음성이 있는 분들도 가볍게 풀어주세요. 좋죠. 풀어주면 귀가 편해져요. 또 목에 긴장해서 이명이 있는 분들도 목이 부드러워지면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악관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뭐 이상한데 제가 악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투수들 네. 공 던질 힘을 꽉 주고 던지잖아요. 앙당 물린다. 그렇죠. 그러면 악관절 많이 상하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악관절 주변에 마사지 할 때도 가장 기본적으로 마사지하고 이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턱 근육을 마사지하고 이 척도 근육을 마사지하거든요.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마사지하면 악관절이 편해져요. 이 악관절이 긴장돼서도 이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한 약이에요. 그래서 비염이 심하신 분도 있어요. 비염이 심하신 분도 예전엔 비염이 없는데 저 순간부터 잠도 못 자고 그런다면 코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그래서 정서적인 비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몸이 긴장되면 코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면 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코도 좀 편해져요. 되게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밸런스가 균형감이 맞아지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을 단순하게 풀었을 뿐인데 좋아진 게 너무 많아요.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성대도 좋아지지, 기도 좋아지죠, 악관절도 좋아지죠, 그다음에 두통도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좋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질환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정남 씨는 어떻게 좀 효과가 있으십니까? 네. 아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목 만져주셨잖아요. 지금 계속 만져주고 계시죠. 만져주시니까 저 잘 뻔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누워서 잘 뻔했네요. 그리고 이 귀 여기 세 군데 정말 간단한데. 간단한데 효과 네, 좋아요. 간단한데 이걸 몰랐네요. 너무 잘해서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귀가 하는 일이 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중심을 잡는 일. 중심을 그렇죠. 잡아줘. 네. 중심 잡는 연습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거를 다리를 앞뒤꿈치를 붙여 보세요. 네. 오, 잘하시네요. 네. 팔을 이렇게 모으세요. 어머나. 팔을 이렇게 네. 모으세요. 모은 상태에서 멀리 보고 중심을 잡아 보세요. 네. 이게 처음에 좀 어렵긴 한데요. 이거를 보통 5초에서 15초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눈을 뜨고 보통 5초, 15초 정도 잡은 게 좋아요. 15초 정도 흔들리지 않게 집중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으면 흔들흔들 넘어지려 할까 이렇게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심 잡는 연습하래요. 그래서 눈을 뜨고 한 15초 정도 해주고
눈을 감고 5초 이상 잠보다 넘어지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뭐 15초 정도가 정상이고 5초만 넘어가도 중심장 힘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지럼 환자들은 이 5초만 넘어가도 어지럼이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초, 15초 정도 되게까지 해주고 또 가볍게 다리를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눈 뜨고 멀리 보고 중심 잡으시고 15초, 그다음에 눈을 또 감으시고 15초. 여기까지 또 잘하시거든요. 좀 이제 난이도 조금 높여서요. 네. 그냥 다리를 가볍게 하나만 들어보세요. 한쪽 다리 뒤로. 자꾸. 할 수 있어요. 자, 눈 뜨고 멀리 보고 중심 잡으세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한다. 이거를 15초, 그다음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흔들려 금방 넘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네. 다리를 이쪽으로 반대로 넘겨야지. 해보세요. 네. 다리를 반대로 눈 뜨고 중심을 잡으시고 그리고 눈 감고 하시고 그러죠. 금방 넘어지거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잘하네. 근데 어려운데 이거를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귀의 늘어요? 그렇죠. 늘고 귀의 기능가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중심 잡는 힘은 사람 손에서 일을 하거든요. 뇌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단지 이것만 했을 뿐인데 귀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잖아요. 어머나. 엄청 좋잖아요. 선생님 왜 인제서 만났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뇌에 이상 있을 때 이렇게 어지럼을 재활치료할 때도 이런 분한테 이제 중심장 연습하고 더 중요한 건 눈을 도리도리 운동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뇌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운동이 진짜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빨리 하면 이 팔을 빨리 굽혔다 폈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네. 이게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면 귀가 편해지게 돼 있어요. 네.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참 좋네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회식하러 노래방 갔을 때 음이 안 올라가면 여기를 다 같이 푸는 거죠. 다 같이 풀고 노래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도리도리 말씀하시는 이렇게 할 때 소리가 나는 건 왜 그러죠? 네, 근육이 싸우고 있는 인대가 있거든요. 예. 인대가 이제 긴장이 돼서 소리가 딱딱딱 소리가 나요. 네,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 예, 부드럽게 항상 뭐든지 부드럽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명하고 이렇게 치료한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난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꼭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우리 난청 환자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난청이 본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옆에서 관심을 많이 못 가져요. 그래서 난청 환자분들이 가족 중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검사할 때, 이비인후과 검사할 때 보호자분을 항상 같이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난청의 정도를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귀에다 딱 대고 하셔야지 소리 듣는 분들이 있고, 이게 우리가 이 얼굴을 마주보고 할 정도의 소리 들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난청의 정도를 하면 상대방을 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큰 소리로 낸다고 해서 소리를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처럼 집에 가면 이게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싸우고 계세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예요.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를 내는 게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난청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되도록이면 1m 이내, 30cm 안에서 이거 얼굴을 마주고 입 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입 모양. 모양을 보여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한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면 다 알아먹어요. 근데 큰 소리 얘기하면 분명히 잘 알아먹을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큰 소리 얘기하면 귀가 웅웅거려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난청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높은 주파수가 약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모음을 섞어준 말을 해주기 좋아요. 모음을 섞어주면 알아먹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뭐 자음 성주가 고주파 소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 대화를 자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귀도 너무 안 써도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데 뭐가 약해지냐면 소리를 구분하는 힘이 약해져요. 소리를 구분하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난청이 있는 분들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2번, 3번 물어봐야 되거든요. 또 식당 같은 데 안 가고 싶어요. 나 혼자 그 옆에 얘기하면 나만 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대화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시고 왜 이 대화가 중요하냐면요. 소리를 구분하는 힘은 음절을 구분하는 힘이거든요. 이 음절을 구분하는 힘을 계속 키워줘야 돼요. 이 책도 이렇게 같이 읽어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보청기 끼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아직은 이 통념상에 보청기가 안경처럼 쉽게 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보청기를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구분하는 힘이 남아 있잖아요. 좋으면 보청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근데 소리를 구분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청기를 끼면 계속 웅웅거려요. 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청기를 끼면 확 시끄럽다고 다 버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난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가족 간의 도움이 너무 필요해요.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이게 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필요하면 이제 보청기를 끼는 거예요. 이 보청기를 껴서 이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지만 갑자기 보청기를 끼잖아요. 그러면 다 시끄러워서 못 들어요. 소리만 증폭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난청이 시작되신 분들은 항상 부모님의 부부 간에도 자식 부모 관계도 자주 대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것도 얼굴을 마주보고 마주보고 대화를 해주면 소리 들으면 안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난청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난청 중에 제가 오늘 어지러움 중에 메니르 병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드릴게요. 이 메니르 병이 진짜 고생스럽거든요. 말이 어려워요. 메니에르 병. 메니에르 병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귀에 생긴 고혈압증이라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듯이 귀도 혈압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귀 압력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가 멍멍해져요. 멍해지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에도 이명소리 들려요. 윙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이게 이 메니르병이 올라오면 이 청력이 약해지거든요. 이 저주파수가 약해지면서 소리 옆에 있는 소리가 약간 멀게 들려요. 이게 멀게 들리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어지러움이 생겨요. 땅 속으로 표현을 말하면 소용돌이 소리로 자기 몸이 한두 시간 정도 깔아앉는다 말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메니르병 발작이라는 표현을 해요. 대부분 우리 환자분들 보면 그날을 대충 알아요. 날짜까지도. 그 정도로 보면 엄청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니르병이 본인이 이제 진단을 내리시면 그 메니르병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귀에 압력이 올라가면 메니르병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혈압이 올라갈 때 어쩔 때 올라가요.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귀도 똑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한참 조절이 잘 되고 괜찮다가 뭐 집안에 뭔 일이 있다거나 일이 좀 많아진다거나 요즘같이 또 보면 어머니들 가만히 보니까 얘들을 많이 봐주고 계시더라고. 얘들을 보고 있으니까 안 봐줄 수도 없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얘들 보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지러움이 갑자기 일어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메니르병은 본인이 진단을 내렸잖아요. 내리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재발이 딱 두 가지를 하거든요. 항상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귀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두 번째가 음식이에요. 음식이죠. 아닌 것 같은 음식이에요. 귀가 긴장한 상태에서는 귀 안에가 물이 들어있거든요. 물이 들어있어요. 물의 변화를 빨리 알아요. 그래 물의 농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올라가면 금방 알아요. 알아서 그 압력 때문에 귀가 어지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메니르병 있는 분들은 항상 물어봐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짠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귀 압력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면서 어지럼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보면 어젠가 뭐 이렇게 하루 전에 엄청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뭘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국물까지 해서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으니까 귀가 압력이 엄청 올라온 거죠. 아침에 심하게 토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을 특히나 이게 국물이 있는 음식 먹으려면 거기에 염분 성분이 들어있잖아요. 염분량이 조금 들어가면 괜찮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양이 많이 들어오면 귀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귀가 예민해진 상태, 즉 메니르병이 자주 재발하신 분들은 음식 조절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얘기해 주거든요. 첫 번째, 짜게 드시지 마시고. 두 번째가 너무 달게도 드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라거든요. 차갑게 드시면 이게 사람 그러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분위기 긴장되게 머리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극적 음식이나 소화 잘 안 되는 음식이나 당연히 술이나 담배 같은 술 다 안 좋아요. 술은 귀가 마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규칙적으로 되도록이면 양을 많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이 귀를 조절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메니르병 환자분들은 다 건강하셔요. 그렇게 그 저염식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규칙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건강하셔요. 그래서 자기 메니르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귀를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관리를 잘한 거거든요. 귀를 관리하는 것이 사람 몸 전체를 관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게 되게 편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귀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로 해줄게요.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정비소에서 일을 하죠. 정비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보통 큰 사업장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청력 검사도 하고 좀 기가 이상하면 이제 직업 부서를 바꿔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영업자 하신 분들은 혼자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세차장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누가 관리해줄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이 보통 일을 하시다가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났거든요.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항상 언젠가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와봤는데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음 속에서 일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음에서 일하신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하신 분들은 귀는 한번 청력이 떨어지면 잘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소음에 대해서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반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고주파 영역에서 빨리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귀 보호 장갑을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 돼요. 착용을 하시고 항상 소음이 없는 곳에서 쉬셔야 돼요. 쉬시면 귀가 약해진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난청도 잘 안 생기고 이명도 좀 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또 이 소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또 있는데 우리 환자분 한 분 중에 이 자동차 운전을 하세요. 이 큰 트럭을 운전하시고 이 먼 데를 장기간 이렇게 3시간 이상씩 이렇게 차를 운전하신단 말이에요. 이 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한단 말이에요. 매일 하면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잖아요. 소음이 많으니까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을 이제 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을 딱 튼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일을 이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귀가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이 다음에 소리도 못 알아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악은 좋아하니까 음악은 들어야겠고 그래서 볼륨을 좀 더 올려요. 그래서 또 한 5년이 지나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가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소음 속에 연주하신 분들은 치료약이 뭐냐면 중간에 휴게소 있잖아요. 네. 휴게소에서 소음이 없는 곳에서 분명히 쉬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귀가 쉬어주면 이 자극을 받았던 청각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거든요. 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회복되는 시간을 안 주고 두들고 있는 거죠. 귀가 아이고 나도 힘들다. 그래서 이제 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거리로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이나 소음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네. 요즘 이민호가 좀 한가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쉬어주는 건 어느 정도 쉬어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되게 보면 이게 점심시간 우리가 점심시간 있잖아요. 네. 우리 1시간 정도 있잖아요. 예. 그동안 충분히 쉬어주면 돼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쉬어도 충분하고 안 되면 10분이라도 좀 쉬어주세요. 소음이 없는 곳에서. 소음이 없는 곳에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귀는 목하고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항상 이제 스트레칭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소음성 난청 환자분들 보면 한쪽 귀는 되게 소음성 난청이 심한데 반대쪽에는 또 괜찮은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소음의 강도에 따라 틀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몸의 긴장도가 달라서 그래요. 한쪽만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귀 주변에 근육이나 이런 거를 자주 풀어주는 것도 귀를 아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노출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5년이고 10년이 시간이 지나니까 귀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음악 듣는 일밖에 없고 안 쉬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밖에 없는데 귀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억울해. 그래요. 귀를 정말 잘 보호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잠깐 궁금했는데요. 소음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귀에 도움이 되고자 뭐 새소리, 물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거죠.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각 재활 치료라는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청각 재활 치료는 우리가 소리를 구분하는 힘을 안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산책을 할 때 네. 저는 한쪽 귀를 이렇게 문구점에 보면 귀마개를 팔거든요. 귀마개를 한쪽 귀를 막아요. 이 한쪽을 막은 다음에 보통 뭐 이 산책을 한 1시간 하면 한쪽 귀를 막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쪽 귀 반대쪽 귀 들어봐요.
들을 때 집중해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새 소리, 자연의 물소리,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 부딪힌 소리 이런 소리 처음에는 높은 주파가 약해진 분들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집중하다 보면 조금씩 들려와요. 그러면 청력이 빨리는 안 약해져요. 반대쪽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으면 자연의 소리는 귀가 거부감이 없거든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소리는 네. 귀에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이 소음성 난청이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바람의 네. 소리라는 걸 잊고 있었는데 중요한 그게 또, 거군요. 예, 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아유, 강의 잘 가운데로 좀 들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강의를 들으면서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궁금한 거 있으셔도 좋고요. 네, 저는 지금까지 귀가 뭐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마다 매일 같이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샤워하면 귀 쪽에 이렇게 물기가 있거든요. 뭡니까 면봉. 면봉으로 계속 그 물기를 닦아주면서 그 안에까지 하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요. 그것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해요. 그래서 저는 기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깨끗하다고 자부를 하고 좀 있거든요.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하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이거 아유, 귀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렇지.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하시면 예. 귀가 많이 상하죠. 어메. 그래서 아, 귀가 그래요? 이제 귀가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이 귀가 하는 일이 소리 듣는다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고막을 가는 길을 웨이도를 하거든요. 이 웨이도는 뼈 위에 피부만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근육이랑 있잖아요. 그럼 부딪히면 부어서 소리를 못 들으면 호랑이 쫓아 못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뼈 위에 피부만 있는데 이 피부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귀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귀지예요. 귀지. 이 네. 귀지를 웨이도 벽에서 이게 웨이도 벽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만들어서 안으로 쏙 들어갔다가 또 안에서 밖으로 나와요. 이게 자정작용이라거든요. 이 순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귀벽을 세균이 못 들어가게 보호전 역할을 해요. 약간 산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약간 지방층이 있어요. 문지르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서 귀를 보호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귀지가 열심히 열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얘를 매일 긁어버리면 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벽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성벽이 사라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나 기지가 없어서 너무나 개운하게 생각하고 늘 그렇죠. 그랬는데. 그래서 특히나 우리 당뇨가 있는 분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귀 한 번 잘못 만지다가 이 괴사성 웨이도염이라거든요. 염증이 안 잡혀서 고생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귀지를 일주일 안 만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가려운 게 한 3분 이상 없어져요. 그래 한 달 안 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시경을 보면 예쁜 기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쁜 기지라고. 예쁜 기지. 네. 이게 안 좋은 기지가 아니거든요. 예쁜 기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는 목욕탕에 아예 면봉을 없애야 된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저는 거? 이제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이어폰을 양쪽으로 끼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 조절을 아까 이제 자연 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음악을 또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듣고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로 좀 소리를 해야 건강을 좀 덜 상할까?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은 안 끼는 게 제일 좋죠. 안 끼는 게. 아. 네, 그리고 근데 귀 이어폰만 끼면 귀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 웨이도 벽을 자극을 주니까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자주 끼면 귀가 부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헤드셋 같은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끼야 되는 경우. 헤드셋을 끼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이 귀는 소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나 이어폰은 소리도 있지만 음압도 있어요. 압력도 가거든요. 소리도 가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귀를 많이 안 좋게 해요.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귀에 소음성 난청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가 좋냐면 이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이 끼는 상태에서 제 말소리가 들려야 돼요. 옆에 사람 말소리가. 그렇군요. 이게 말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귀에 볼륨을 크게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네. 또 귀가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볼륨이 더 크네요. 커져요. 이 높은 그렇죠. 주파수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빠지게 되면 난청이 엄청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게 이어폰을 낄 때는 너무 어쩔 수 없이 자주 끼는 경우 있잖아요. 한 번씩 확인해보고 이민후과 가셔서 원장님하고 귀 상태를 직접 보셔야 돼요. 네. 보고 이분은 이어폰을 너무 자주 끼면 안 되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항상 이어폰 자주 끼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안 끼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명한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명이 심해지면 난청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도 그것이 이제 연관이 그래서 있나요? 되게 보면 네. 이 실제로 이명 환자분들을 보면 이명 때문에 난청이 생기는 거 거의 없어요. 아. 아까 제가 면열병을 얘기해 준 것 중 하나가 면열병 환자들은
이 어지러움과 동시에 이명이 생기면서 난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을 안 하기 위해서 이 면역 재발 줄이는 운동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명 자체가 난청을 일으키면 거의 드물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청력검사 해보고 정상입니다. 이명 때문에 절대 난청 안 일으킵니다. 이 말만 해도 환자분 엄청 좋아지면 많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네. 귀는 좀 불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네. 귀 검사하시고 아, 선생님의 귀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정상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장님한테 들기만 해도 이로 이명은 좋아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번 되시면 네. 한 번씩 네. 귀를 한번 확인해 본 것도 좋습니다. 네. 체크를 받아야겠군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실제로 귀 검사는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열린 특강 이명과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앞서서 이 마사지 하는 법 알려줬잖아요. 귀라든가 그리고 다리 먹어 평형하는 거 도리도리 하는 거. 네. 네,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도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하게 약하게? 꾸준히 네.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귀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스트레스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